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에는 과학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우리 이 선생님만 보면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에 있을 선생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있을 레벨우가 아니신 것 같은데 어쩌다가 그냥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 무시합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레벨은 뭐 어떤데 뭐.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 또 그러네.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공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한테 오늘도 과학 얘기 배울 건데 주제가 오늘 진짜 파격 약간 엽기입니다. 계란, 달걀, 껍질 없는 달걀 병아리를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말이 돼요? 그런 이슈가 있어요. 좀 생물학계. 그래서 야 이건 약간 엽기적인 이슈인 것 같은데 안주현 선생님이 또 요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네. 껍질 없는 병아리 부화 껍질 없는 달걀. 껍질 없는 이야기. 달걀 이야기. 씨 없는 수박 그런 류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껍질이 없는 게 말이 되나 달걀은? 알 없는 안경, 씨 없는 수박, 껍질 없는 달걀. 이런 이 거. 얘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딩동댕동. 종잡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과학 이야기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껍질 없는 이야기? 껍질 없는 이야기. 이거 약간 엽기 같아요. 그 흐물흐물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흰자 노른자 그 계란 요리할 때 깨트리면 나오는 그 흰자와 노른자를 잘 보존을 해야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한 마리의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껍질 없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을 이제 풀어본 연구들인데요. 사실은 역사가 되게 오래된 연구예요. 주제예요? 예. 네. 근데 왜 달걀을 껍질 없이라고 시도를 해요? 씨 없는 수박은 알겠어요. 네, 네. 수박 먹을 때 불편하니까. 이건 있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알 없는 안경도 알겠어. 어. 뭐 막지 않으니까 어쨌든 있으면. 근데 껍질 없는 달걀을 왜 고민을 해요? 껍질 까기 귀찮아서? 그냥 낼름 먹으려고? 참 뭐 항상 그렇듯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런 건데요. 네. 뭐 차차 뒤에서 말씀드리긴 할 테지만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라는 게 한 줄 요약일 것 같습니다. 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그럼 그걸 왜 관찰해야 되냐 이렇게 그러네요. 연결이 될 텐데요. 그러네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안에서 뭘 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하나씩 배워보죠. 그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목은 진짜 날달걀 정말 날 것이니까요. 진짜 이렇게 날달. 넣어봤고요. 이 당당한 포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귀엽네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인류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 살았던 생물들을 화석 기록으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화석을 보면 그 당시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생물이 살았었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인류가 번성하고 있지만 먼 훗날에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 이 환경이 어떻게든 화석으로 남을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건 뭐가 있을까? 이제 얘기할 때 많이들 얘기되는 게 닭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워낙 치킨 엄청 인류가 먹으니까 그냥 그건 안 남을 수가 없겠네. 또 먹으니까요,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치킨과 플라스틱 이런 게 아마 네. 대표적인 우리 인류세의 대표적인 뭐 어떤 화석물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닭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공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닭도 있고 비둘기도 공룡의 네. 그래서 조상이 공룡이다. 살아가는 사실은 대부분의 거의 모든 조류는 조상이 바로 공룡이다. 즉 다시 말해서 농담처럼 닭은 살아있는 공룡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너무 따끈따끈한 연구가 있어서 앞에 이거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넣어본 연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지만 2024년 10월 21일에 실린 연구고요. 예. 심지어 연구 대상 그 지역이 우리나라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기네스북에 올라간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발견된 발자국들을 이제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는데 와. 특히나 그 지역이 그러니까 옛날 공룡이 살던 시대의 습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습지였기 때문에 이제 동물들이 많이 살았고
당시에는 공룡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룡들이 그 당시 살았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네. 그래서 세계적인 화석 연구자들이 진주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주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진주교대 김경수 교수님과 그다음에 이제 네. 외국의 같은 이제 연구자들이 같이 공동 연구해서 나온 논문이 되게 크게 실려서 그 얘기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네. 우리나라에도 기사가 나오긴 나왔는데 막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사 제목을 보면 뭐 날개짓하며 달렸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나온 공룡 발자국 조류 이야. 진화의 비밀 풀었다. 이렇게 예. 나오는데요. 우리가 조류의 조상이 공룡이라고 하지만 공룡은 사실 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물론 네. 공룡 종류는 예. 많지만. 팔도 네. 엄청 작잖아요. 그렇죠. 보통 공룡 하면은 막 티라노사우루스, 네. 발만 크고. 트리케라톱스 이런 대표적인 아이들 많이 생각하실 거고 어린이들은 더 많은 걸 알고 있긴 하겠지만 근데 새들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모두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대체 어느 시점에 날개가 생기고 비행 능력을 갖게 됐을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진화에서 궁금한 부분이었대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중간을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익룡 있잖아요. 익룡. 증거가 필요한 거죠. 아 근데 익룡은 또 공룡하고는 다르게 또 이렇게 아닌가? 그 계통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추적해 나가다가 이제 중간 단계가 되는 화석을 찾은 이제 셈인데요. 이게 네. 사실 외국에도 크게 실려서 뭐 프랑스, 유럽 여기 저기에도 많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진주에서 발견된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되게 작은 공룡이고요. 여기 하나 이렇게 발자국들이 찍혀 있죠. 조개 화석이에요. 발자국 네, 저거. 이 발자국들의 흔적을 찾아서 이제 연구를 하신 겁니다. 저게 공룡 발자국이에요? 공룡 발자국인지 새가 그 참새가 지나가면서 하는 발자국인지. 아니 저게 알 수가 지금 있을까? 종이 조각 하나 띄워놓은 게 네. 저게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여기는 1, 2, 3, 4, 5가? 센티미터. 아, 고요? 센티미터. 네. 그래서 발자국 하나가 한 1cm 정도 되는 1cm. 길이로 엄청 발견이 작은데요? 됐고 이건 새 발자국이지 공룡 발자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새가 공룡이니까요. 아, 새가 공룡이니까? 이 당시엔 공룡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진주에서 처음 발견돼서 이름은 이렇게 길게 붙었는데 발음도 되게 어렵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 발자국이야 그 전에도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근데 발자국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보폭을 계산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네요. 그리고 보폭을 계산해 보니까 55.63cm나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거를 환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으로 치면은 우사인 볼트급의 속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공룡이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속도가 아니라 거의 뭐 뛰다시피 걷는 듯한 속도로 나타난 보행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화석 자체는 2018년에 발견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팀이 발표를 했는데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외국 팀이 거기에 관심을 보여서 우리랑 같이 공동 연구해보자라고 해서 오랫동안 분석한 결과가 이번에 논문에 나왔다고 합니다. 점프 하면서 갔다. 이렇게 띠용띠용.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일일이 분석을 한 결과를 보니까 여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거의 뭐 뿅뿅뿅뿅 이렇게 간셈이 되고 발 크기를 보면 또 몸의 크기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그만 녀석이었는데. 네. 체구도 굉장히 작은데 보폭은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저거는 날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알견했는데 그게 바로 얘네는 기존의 지구상에 사는 동물들, 지금 현생 동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환산해 봤을 때 사람을 기준으로 발 크기가 한 260mm 정도 되는 사람이 보폭이 13.78m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해요. 혹시 다리가 진짜 긴 거 아니야? 다리가? 이렇게 몸은 요만하고 다리 이따만 해가지고 조그만데 다리가 완전 그 젓가락처럼. 이게 속도는 모르잖아요. 하여튼 이게 보폭만 있으니까.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이렇게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대요. 이걸 어떻게 속도를 가지고 계산하지? 와. 속도를 계산하는 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계산해 봤더니 시속 약 38km라고 합니다. 아, 그럼 빠른 건데. 엄청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약간 날아가듯이 이렇게 띠용띠용 이렇게 아니 했을 거다. 저럴 네. 거면 그냥 날지. 왜 다리는 왜 굳이 달냐고. 중간중간 왜 발자국을 찍어? 굳이.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는 한 번에 그 다리를 그냥 걷던 애들이 갑자기 날게 되진 못했고 중간 과정에 이런 녀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날 수 있게 되지 요걸 않았나. 이용해서 좀 빨리 걸을 수 있는 맞습니다. 애들이었다. 그래서 걷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결국은 점점 공중에 뜨고 공중에 뜨다 보니까 결국 날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가설이 원래 있었대요. 원래. 네. 원래 옛날부터 궁금했었으니까 아니 공룡은 못 나는데 새는 왜 날지?
같은 그 계통이 맞는데 그러네. 어쩌다 알게 됐지? 혹시 이래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추측은 있었는데 추측이 2011년에 나왔더라고요. 그 플랫 러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타타타닥 하면서 지금 사진에 이제 보이시는 그 새들이 공중으로 날아오르기 전에 땅을 좀 이렇게 도움닫기처럼 이렇게 타타닥 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 그렇게 아마 처음엔 날지 하지 않았겠느냐.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야. 그게 이번에 진주에서 나온 화석을 계기로 증명이 된 거죠. 오, 그게 중요한 그래서 거였어요? 이제 이 업계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분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돼서 우와. PNAS라는 또 유명한 학술지의 표지 모델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저렇게 상상도로 하면 네, 저렇게 맞습니다. 하지 않았을까? 보건도로 치면 여기가 이제 진주 땅이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아마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날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외국 신문에 아마 추정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자료가 있어서 재미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야, 나는 거네, 나는 거야, 사실상. 타타타타타타 해서 날았다. 이거 우리나라 화석이 화석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야, 저 발자국 하나로 진짜 많은 걸 알 수 있구나. 그러게요. 그러게. 심지어 이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하신 교수님이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십니다. 아, 정말요? 아, 예. 고등학교 선생님이 네, 그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저의 지구과학 선생님이셨는데 예. 이후에 학위하시고 지금 이제 진주교대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야. 때부터 연구하는 모습을 많이 뵀었는데 진짜로 이 훌륭한 선생님이 연구를. 생물학을 좋아하셔서 선생님도 생물학을 전공하신 겁니까? 이분은 지구과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구학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예. 하지만 과학이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재미있는 연구라서 가져와 예. 봤는데 예.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저 새들의 후손이 결국은 이제 닭이겠죠. 네. 이제 늘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들이 말하는 거. 그래서 최근에는 닭의 언어를 해석해주는 AI도 개발이 됐다고 하는 정도인데요. 그만큼 이제 닭은 중요하죠. 네. 발생학이라는 생물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발생학이라고 하면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될 텐데 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 보면 사람으로 돼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결과를 보지만 중간 과정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그 중간 과정을 퉁쳐서 말할 때 우리는 발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발생 과정이 궁금한데 사람의 발생을 연구하기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뱃속을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동물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예전에 많이 이용했던 동물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체외 수정을 하고 물에서 이제 점점 나타나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해서 연구됐던 게 이제 닭이에요. 왜냐하면 닭은 척추 동물이면서 개구리보다는 사람하고 좀 더 가까우니까 예. 닭의 발생을 연구하면 사람하고 유사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닭을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진들 학창 시절에 아, 그렇지. 보셨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초기 뭐 이거는 사람, 이건 돼지, 이건 닭인데 물론 이제 모습은 다 다르긴 하지만 흐린 눈으로 보면 경향이 조금씩 비슷하지 그러네, 않나. 그러니까 그러네. 발생 단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초반일수록 비슷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세부적으로 이건 똑같고 다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패턴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패턴이 점점 변해가는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방식이 비슷하다.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닭은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닭을 이제 학생들이 해부를 하다 보면 암탉을 해부할 경우에 좀 볼 수 있는 신기한 장면이 있는데 이게 닭이 아침마다 뭐 알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계란을 생각해 보면 껍질이 굉장히 딱딱하죠. 네. 그리고 매일 하나씩 낳는다는 얘기는 저 어디서 만드는 그쵸. 걸까? 뱃속에 닭이 그렇다고 크지도 않은데 뱃속에 그럼 알을 막 이만큼 갖고 있진 않을 거고 그럼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알을 하루 만에 만들어내는 건가? 시멘트를 먹나? 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암탉을 해부해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모습.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치킨을 먹을 때 고기만 먹기 때문에 내장 기관은 잘 모르지만 닭의 난소 부분을 보면 이렇게 노른자만 이렇게 동글동글 크기별로 포도송이처럼 달려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 즉, 이 상태로 닭 뱃속에 조그만 상태로 있다가 이제 나갈 시기가 되면 하나씩 먼저 나갈 것부터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아, 저게 달걀이에요? 네, 맞습니다. 작다가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점점 공정을 거치면서 와. 점점 흰자위도 생기고 그다음에 껍질도 생겨서 마지막에 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신기하다. 뿅뿅뿅 있다가 저게
풍선처럼 부풀어져 올라서 그게 달걀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와. 재미있는 건 여기 보면은 크기가 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내일 나오래. 예를 들어. 그 다음으로 큰 거는 모레 나오래. 그 다음으로 큰 건 그 다음에 나오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야. 올망졸망하게 와. 붙어 있어요. 세상에 메추리알 같은 것도 조그만 것도 있고 그럼. 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커지고요. 와.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계란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닭의 네. 이제 난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모습이 요 위에 달려 있는 올망졸망 달려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앞에 있는 큰 녀석이 이 관을 이제 따라오면서 계속 회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치 놀이기구 트랙을 달리듯이 알이 계속 이렇게 꼬임꼬임을 지날 때마다 뒤집어졌다 이렇게. 네, 그게 뭔가의 이제 생체 신호나 자극이 돼서 그 다음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에 오면 흰자가 생기고요. 어느 시점에 오면 모양이 다듬어지면서 탄산칼슘이 와서 붙으면서 점점 껍데기가 딱딱해지는 만들어집니다. 거예요? 네, 아. 처음에는 탄산칼슘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딱딱하진 않을 텐데 그리고 예. 이 관을 지나야 하니까 중간부터 딱딱해지면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거의 이제 출구 근처에 와서야 단단하게 굳어질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밖으로 뿅 하고 나오겠죠. 저 위에서 밖으로 뿅 내려올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걸로 추정돼요? 아, 이 길이가 7m 정도라고, 아니, 7m가 아니라 70cm였나? 제가 지금 수치가 약간 네. 헷갈리는데, 10cm 같아요. 네네, 70cm가 되는데, 그거를 지나오는 동안 이제 하루가 되겠죠. 하루? 네. 야, 하루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매일 나오니까요. 아, 그렇지. 아, 그래. 나도 21시간 정도? 아, 네. 그 정도 되는 매일매일 것 같습니다. 나오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에게 계란이 다가오게 됩니다. 진짜 암탉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계란 만드는 게 일의 99%네. 아 근데 저 칼슘은 어쨌든 칼슘을 만들어내야 붙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겉에를. 네. 그럼 어떻게 칼슘을 맨날 그렇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엄마 닭은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진짜 대단해. 그래서 아무튼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계란이 밖으로 나오고 나면 그 다음 네. 과정은 우리가 에디슨의 일화를 통해 많이 알고 있지만 따뜻한 온도와 습도를 갖춰주면 이제 병아리가 깨어나게 되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부화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나와서 다시 한 21일 정도 기다려야지 병아리가 예. 되거든요. 예. 그럼 그 사이에 내부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방금 보시는 그림이 요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밖에 나오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발생이 처음에는 진행됩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는 그렇죠. 이렇게 있고. 흰자가 있고요. 가운데 노른자가 노른자가 있는데 있죠. 예. 계란 잘 보면 아시겠지만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좀 뭉툭하잖아요. 그렇죠. 예. 뭉툭한 쪽으로 보통 계란 노른자가 있고요. 예. 노른자가 이 안에서 막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알끈이라는 걸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흔들어도 신선한 계란을 왜 이렇게 막 흔들어 보거나 막 팽이처럼 돌려도 막 섞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보통 또 많이 착각하는 게 노른자가 병아리로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네. 노란색이니까 병아리가 그게 아니라 이 노른자 위에 조그마한 하얀 점이 있어요. 꺼내 보면 예. 배야 뭐 배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하얀 점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커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혈관도 생기고 심장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하면서 이 위에서 배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란 노른자를 먹어요 조금씩. 맞습니다. 영양분이 노른자 위에 하나 뭐가 있는 게 맞아요. 노른자에 덩어리가 있다면 마치 거대한 쿠션 위에 사람이 누워 있듯이 왜죠? 노른자 자체가 뭐가 아니고 쟤는 그냥 완전 네. 영양 성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큰 쿠션 위에 조그만 점이 있다가 그 점이 점점 커지면서 노른자는 점점 줄어들고요. 저걸 먹는 거고 먹는 네, 셈이고. 거기서 영양분이 이제 오겠죠.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흰자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안에서는 병아리로 점점 되어가죠. 그래서 어느 그러면 순간이 되면 유정란, 무정란 있잖아요. 네. 무정란은 그 쿠션만 있고 점이 없는 거예요? 네, 아, 무정란은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될 수 없죠. 그냥 쿠션만 있고. 아, 네. 이 상태로 이제 저희가 네, 냉장 좋네. 보관했다 먹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걀 구조는 뭐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재미있는 건 이 배아 부분이 어떻게 해도 위쪽에 존재를 한대요. 그러니까 돌려놔도 배아는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노른자 위로. 기실 쪽에. 네, 이게 기실 쪽이 아니라 이 그 중력의 반대쪽으로 위로 위쪽에? 올라온다는 거죠. 아. 네. 왜냐하면 노른자에 눌리지 않고 항상 위에 있으면서 밑에 있는 노른자를 쪽쪽쪽쪽 네. 먹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간다고 하고요. 껍질도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한 겹이 아니라 이제 뭐 큐티클 층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탄산칼슘 층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 막이 2겹이나 되어 있는 굉장히 짱짱한 단단한. 구조라고 합니다. 일단 뭐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도 받을 거고 그다음에 면역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런 그렇겠죠. 보호의 얼마나 역할을 와. 그렇겠어.
또 하게 되죠. 저거가 근데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네. 그 무정란은 저 배아가 없는 거고 배아만 없는 거지. 아까 그 암탉 뱃속에서 알은 결국 만들어지긴 하는데 예. 그 전에 이제 수정이 돼서 그러니까 정자가 들어와서 수정이 되면 유정란이 돼서 밖으로 나올 거고요. 예. 근데 수정이 되지 않고 그냥 때가 되면 암탉은 어쨌든 알을 낳을 건데 그냥 걔는 나와버리면 계속 나오는 거니까. 네. 하나씩 유정란이 나오는데 됩니다. 그때 수컷이 잠깐 관여를 하면 이번에는 유정란. 네. 아, 매일매일 관여하면 매일매일 유정란. 네. 일주일에 한 번만 관여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유정란. 그런 거예요? 원리적으로 따지면 이제 그렇긴 하겠죠. 유. 아 그러면 닭은 어. 하지 마. 나 이게 무슨 생각인지 알겠어. 하지 마. 창의력은 이따가 발휘하시는 걸로. 알겠네. 나를 잘 보면 니네 요즘 친하구나. 그런 거. 네. 그런 거지. 싸웠어? 왜? 이제 야생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무정란이 요즘 유독 많이 나오네. 뭐 이런.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저 혹시 그거 실험한 없어요? 어떤 뭐요? 예를 들면 암탉과 수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가 이제 내일 알이 나오면 유정란만 낳는 커플도 있고 또 무무 이렇게 해서 가끔씩 유정란이 나오는 커플이 있을 수 있죠. 관계에 대한 어떤 실험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커플을 계속 관찰하면 네. 죽을 때까지 매일 유정란 낳는 커플은 죽을 때까지 유정란만 낳다 가는지 네. 얘도 사람처럼 신혼 때는 그렇다 말이죠. 유정란만 낳다가 많은지. 한 석 달 지나면 뭐 반만 유정란이다가 한 1년 지나면 진짜 거의 유정란 없고 그런지 한번 실험해보고 싶고요. 아, 한 1년쯤 돼서 그게. 이제 유정란이 한 달에 2번밖에 안 나오는 그런 닭 커플이 있을 때 네. 그런 커플들을 서로 바꿔보는 겁니다. 파트너들을. 그 스와핑입니까? 그러면 다시 유정란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똑같은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닭은 커플이 없대. 이런 실험 설계를 할 줄 아는 학생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학교로 오셔서 네. 화제 연구 한번 하시죠. 몰라. 안에다가 암탉 한 명, 수탉 한 명 넣어놓으면 커플인 거지. 커플이지. 뭐 닭도 취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닭도 실증을 느끼는지. 그게 궁금하다. 그렇지. 나의 가정은 실증을 느낄 것이다. 느낄 것이다. 닭도. 닭도. 그래서 그 유정란의 빈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다 바꾸면 다시 늘어날 것이다. 유정란이. 그 저의 가설입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닭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실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정란이 더 비싸게 거래되기만 하면 요거 양계하는 농민들은 해볼 만해. 해보실 겁니다. 유정란 당연히 비싸죠. 유정란이 더 비싸요. 무정란보다 유정란이 더 비싸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마트에 하면 가보면. 가장 유정란이 많이 그렇지. 나올지. 근데 그거 아예 구분해서 키우겠죠. 네? 무정란 쪽, 유정란 쪽 완전 구별해서 키우지. 수탉이 네. 하나만 있으면 그럼. 암탉은 10마리라도 매일 10개 유정란이 나온다? 그거는 그 제가 스타 정확히 괜찮을까? 모르겠지만 농가라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궁금하네. 자, 다음은 진도인자 가봅시다. 거기까지 네, 하고. 예. 자, 그래서 닭발생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네. 발생 과정을 그래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중간 과정을 볼 수 없지만 닭 같은 경우에 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역시 볼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알 껍질이 없다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뭐가 좋을까요? 일단은 닭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뭐 사실 네. 궁금한 건 이제 그것만은 아니지만 네. 그 닭의 초기 발생 과정은 사람하고 유사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발생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히 본다. 네, 직접 실시간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죠. 만약에 껍질이 없다면. 네. 근데 기존엔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이제 부화기에 넣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발생이 진행이 됐는데 예. 한꺼번에 뭐 50개를 넣었다, 100개를 넣었다. 그럼 이제 날짜를 써서 넣은 다음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몇 개를 깨봐요. 뭐가 생겼네? 깨봐요? 네, 뭐가 생겼나요? 체크. 그리고 버려야죠. 깨졌으니까. 그다음에 어. 이틀이 지나면 다시 또 깨보고 체크.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실험을 했었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사실 비윤리적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만약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서 그 안에서 뭘 무사히 잘 자라난다면 부화까지 엑스레이를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깨봐야 되나? 발생의 어떤 세부적인
과정들은 엑스레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싶은 건데 네, 그러면 MRI 중간중간에 뭐뭐가 단계별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온전한 모습이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처음에 혈관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뇌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이런 발달 단계를 거치잖아요. 예. 병아리란다. 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실험을 통해서 이미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씩 깨보면서 발생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놓긴 했습니다. 깨봤구나. 그래서 그런 걸 통해 알아낸 게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데 다른 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조류도 마찬가지고 이 몸이 머리, 가슴, 배 그리고 내장 기관들 어디가 뭐 팔은 몸에 달려 있고 머리는 목에 달려 있고 이런 위치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이 자리에 이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닭으로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어떤 발생 시기에 따라 이제 이동도 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온전하게 발생이 진행되는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거는 아까 그거랑 연결되는 그림인데요. 아까 그 껍질이 점점 형성되는 모습을 네, 앞에 네, 같이 네. 보여드린다는 네, 게 네, 이제 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프로님이 궁금해하신 전체 시간 한 20시간 정도 20시간 걸리는 정도 걸로 걸리네요. 네 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학생들하고 옛날에 실험을 많이 했던 부화하는 실험 부화하는 장치인데요. 거 기계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부화 장치인데 이거의 이제 장점은 온도 맞춰주고 그다음에 습도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물을 채워주면 습도를 맞춰주면 저절로 알을 굴려줘요. 예. 즉 굴려준다는 행위 자체가 알한테는 굉장히 달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거든요. 그래요? 굴려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병아리로 부화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굴려줘야지만 돼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 기계들은 이렇게 뭐 판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해서 이제 움직이게 돼 있고 만약에 수동으로 하는 건 이 사람이 계속 굴려줘야 되는 장치이기도 그런 게 합니다. 있어. 그럼 어미닭도 굴리는 거군요? 네, 그게 어미닭도 품고 있다가 알을 좀 굴리고 뭐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고요. 예. 뭐 이거는 옛날에 발생을 보던 장치인데 이런 검난 상자라고 해서 위에 계란을 올려놓고 발생 중 계란 올려놓고 밑에 이렇게 상자 안에 전등을 비추고 불을 다 끄면 계란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부가. 아, 네. 근데 이제 잘 보이진 않고 대충. 혈관 같은 게 생겼구나 뭐 이런 거 정도는 볼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 장치로 이제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건데 이런 방식이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저렇게 하나하나 다 껍질 깨서 안에를 맞습니다. 본다. 줄톱으로 이렇게 열어서 오린 다음에 그것도 조심해야 되죠. 섞이면 안 되니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노른자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아가 만들어지고 한 있고 100개에서 하루 지난 거 한번 깨보고 이틀 네. 지난 거 깨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지. 맞습니다. 게다가 전부 다 살아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깼는데 죽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많이 여분으로 해놔야겠죠. 그래서 이제 혈관 이렇게 생긴 네.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많이 진행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로 떠가지고 이렇게 좀 더 많이 발달된 거를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 저렇게 살짝 뜬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보이냐면 척추 뼈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보이죠. 세상에. 그다음에 앞으로 뭐 눈이 될 부분, 뇌가 될 부분 이런 것까지 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발생 연구에 닭이 중요할 수밖에요. 저 구조가 이렇게 자세히 보이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부화가 아직 되지 않았고 불안이라고 하는데 예. 24시간 후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날수록 하루 만에 뭐가 많이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죠. 4일 만에 저렇게 생겨나요? 맞습니다. 3일 만에 이미 심장 박동이 있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쫙 생겨나고? 네. 와, 엄청 그래서 빠르구나. 이 상황에서 사실 이거를 꺼내서 깨고 확인을 하고 나면 네. 이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예. 이거에 관해서도 사실은 좀 실험할 때 스트레스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지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가 세부적으로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몸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이게 쉽지 않네. 좀 거시기 하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찰이 가능해서 사실은 이런 걸 대체 뒤에 말씀드릴 연구들 이런 걸 대체 왜 하냐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달걀이 어디 많이 이용되고 있냐면 사실 요새는 독성 테스트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독성 테스트? 네.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런 뉴스들,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실험 동물들 이용해서 예를 들어 화장품을 만들었다. 화장품의 독성, 그러니까 인체의 무해한지를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 토끼의 눈에 화장품을 발라봐요. 로션 같은 걸. 그럼 눈은 굉장히 그 조직이 연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무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동물을 이용한 시험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또 윤리적인 문제들이 따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달걀을 이렇게 발생을 시켜서
위에를 좀 열어서 보면 혈관이 바로 보이죠. 예. 그러니까 요건 여기에 약간 독성 부하가 물질을 된- 떨어뜨리면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니까 심장도 뛰고 있고 아직 닭의 형태는 안 됐지만 심장과 혈관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물질을 처리했을 때 심장에 무슨 이상이 생기는지 독성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우. 혈관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우, 그러네. 네. 아우. 근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지금 한 마리의 병아리라고 할 수 있냐? 그건 사실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네.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어. 그래서 이런 표현 그렇지만 뭐 논문들에 주로 나오는 표현인데 윤리적인 오가노이드 문제로부터 같은 그런 컨셉이네. 일종의 자연 네. 오가노이드 같은 컨셉이네요. 그런 느낌이긴 하죠. 또 인공적이지 않은 진짜로 만들어지는 중인 요런 이유로도 사실상 중요하게 많이 이용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더더욱이나 연구가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뭐 다른 실험 동물들도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역시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옛날부터. 옛날에는 순수하게 발생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부를 보고 싶었고 예. 다양한 시도들을 했는데 대표적인 방식이 아까처럼 좀 잘라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내부를 해야 보는 됐다. 건데 근데 내부 보고 그냥 버리기에는 또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100마리 죽일 거. 그렇죠. 지금 받고 몇 시간 후에는 어떻고 그 다음에 내일은 어떻고 이걸 보고 싶으니까 이걸 살리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껍질을 까서 다 버리지 말고 네. 한 마리를 쭉 볼 수 있는 걸 보자. 그렇죠. 그래서 일부 껍질을 따고 옛날에 한 60년대, 70년대는 어떤 방법을 했냐면 뭐 이렇게 비닐 같은 거, 뭐 투명한 뭔가를 덮고 그다음에 왁스, 파라핀 같은 걸로 좀 밀봉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좀 이게 마치 껍질의 역할을 해서 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시도를 많이들 했고요. 근데 이제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해요. 뭐 잘 되면 좋지만 사실은 오염될 가능성이 너무 크죠. 잘 막는다고 막아도 잘 막히지 않고 예. 게다가 어딘가는 결국은 누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건조도 되고 그다음에 세균 오염도 많이 되고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가 결국 이런 연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난외 배양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너무 옛날 연구는 생략하고요. 네. 비교적 최근 연구들 가져왔습니다. 2014년에는 이런 방식의 연구가 소개가 됩니다. 이런 껍질을 방식이. 없애려는 시도. 네, 껍질을 없애고 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비닐 랩 같은 거예요. 정말 음식을 싸는 랩을 사용했다고 했거든요. 랩을 이렇게 계란에 우와.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쭉 눌러요. 계란 네. 모양으로 일단 랩을 자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런 플라스틱 컵, 우리 커피 아이스 커피 컵 같은 데다가 네. 요거를 요렇게 결국은 이렇게 걸쳐요. 네. 아까 계란 여기다 쭉 해가지고 계란 모양으로 만들어놨죠. 네. 그 다음에 이 계란을 깨서 조심스럽게 깨서 내용물을 일로 옮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밑에는 습도랑 뭐 이런 거 유지해 줄 수 있게 좀 뚫어가지고 이제 물 묻힌 가제 수건 넣어주고 그다음에 오염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네.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살균 작용을 할 수 있는 용액을 또 넣어주고요. 네. 그 이 상태로 조심스럽게 이제 인큐베이터에 조심스럽게 한다고 보내줍니다. 해도 저게 되겠어요, 저게. 깨가지고 넣는 건데. 와.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망칠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따라서 이제 예. 옮기는 거고. 근데 아무 때나 아무 시기에나 이걸 한다고 되진 않겠죠. 그래서 네. 적절한 시기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실험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한 3일 동안은 껍질 안에서 이제 계속 부화 과정을 거치게 해요. 프리인큐베이션이라고 써놨는데 3일이 지난 후에는 저기로 옮기는 거예요. 옮긴 다음에 이제 부화 시기까지 쭉 내비두다가 17일쯤 될 때는 산소를 넣어줘요. 아, 저 비닐 싼. 네. 비닐에다가. 그쵸. 그 알 내부에다가 예. 옆에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넣어줘요. 어. 이거를 실험을 했는데 어. 효과가 좋았어요? 생각보다 괜찮았다. 야, 저렇게 어설퍼 보이는데? 이렇게 어설퍼 보이는데.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이더라. 시기.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이거를 옮겨주느냐가 넣었더라? 되게 중요하고, 이거 산소를 왜 넣어줬냐면 사실은 자연스러운 계란 상태는 그 안에서 병아리가 되기 전에 걔는 숨을 쉬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달걀 기준으로 얘가 이제 그 알을 낳고 병아리가 되기까지, 부화되기까지 한 6리터 정도 산소를 쓴대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한 4.5리터 정도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체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케어해 주려고 산소를 넣어 준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이 결과인데 위에 이제 A 그룹이 있고 밑에 B 그룹이 있어요. A 그룹은 좀 일찍 옮긴 애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얘네들 안 됐다는 프리인큐베이션을 것 같다. 한 이틀이나 50시간 정도만 이제 프리인큐베이션하고 옮긴 애들. 근데 수명을 보면 8일
8일 만에 죽고 5일 만에 예, 죽고 이렇게 예. 일찍 죽었죠. 근데 밑에는 55시간에서 56시간 정도의 이 기계로 아니 장치로 옮겨준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보면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쭉 그래서 올라가다가 굉장히- 뒤에는 아예 성공한 거고 네, 부활에. 뒤에는 아예 부하까지 성공했는데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산소를 넣어줬어요. 여기 아하. N은 이제 산소를 안 넣어준 애이고 S는 넣어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되네, 그죠? 그래서 생존율은 늦게 옮길수록 좀 오래 살았고 야. 산소를 공급해주니까 부하까지 되더라 밖에서 이제 그냥 그런 것들을 비닐로도 된다. 비닐로도 된다 이런 걸 알게 근데 됐고요. 산소 넣어주고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주면 된다.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옮기면 된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어쨌든 관찰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케어를 하긴 했는데 뭐 같은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옮길수록 생존율은 굉장히 높게 지속됐고 산소가 들어가니까 더 오래 살면서 부화율도 높더라. 즉 14개 중에 8개나 부화에 성공을 했고. 일단 채팅장에서는 네. 저 그런 질문 있어요. 굴려줘야지 부하가 된다면서. 저거를 쟤는 이제 흔들어줬어요. 어떻게- 진짜 쉐이킹. 원시적이다. 네.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내용물에 이제 계속 이렇게 자극을 준 거죠. 준건 맞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마지막에 실려 있는 사진인데 너무 귀엽죠? 이제 병아리가 저기서 저기 깨어난 성공했다? 녀석이라고 합니다. 귀엽네. 네. 병아리. 예. 이게 이제 2014년에 그래서 이걸 성공을 했어요. 와. 하지만 어쨌든 뭐 완전한 성공이라고 보기엔 그래도 아쉬움이 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이 되죠. 한계점들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됐어요. 이번에는 뭘 하고 싶었냐면 용기를 아예 계란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계란 모양으로 네. 아예? 네. 아까는 그냥 그 컵 같은 데다 그냥 이렇게 비닐 랩으로 이렇게 했는데 계란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이왕이면 가스가 투과가 잘 되는 재질로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아까는 랩이니까 산소를 인위적으로 넣어주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교환이 자연스럽게 잘 일어나는 재료를 써서 한번 만들어 예. 보자라고 해서 이제 주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조요? 네. 와. 그래서 가스 투과성 인공 용기라고 해서 장점은 여기 밑에 완성품인데 진짜 계란 모양이죠. 항아리처럼 우와. 생겼죠. 투명하고 투명한 거의 장점은 밑에까지 볼 수 다 볼 있다. 수 있어요. 볼 수 전체 있다. 사방을 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재질이 좀 생체 친화적인 재질이라서 독성이 이제 좀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세포 연구할 때도 많이 쓰이던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왕 만드는 거 물 순환 시스템도 만들어 주자. 그러니까 예. 습도도 놓치지 말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우리 거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야 진짜 열심이다.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이 용기를 만들고 이거는 세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받침대도 같이 만들어서 논문에 실어줍니다. 우리가 이런 받침대를 만들었다. 예. 그래서 알을 여기다 꽂아놓고 보면 돼. 어. 역시 꽂아놓고 이제 흔들어주겠지만 뭐 여기 용기의 장점은 뭔지 아니? 밑에까지 볼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에 써져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 계란을 어떻게 했냐라고 보면 이제 뭐 뾰족한 부분, 그 다음에 뭉툭한 부분 찾아서 흰자 추출, 노른자 추출 뭐 이런 방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흰자는 주사기로 빼가지고 이렇게 옮겨주고, 그 다음에 아. 위에를 딴 다음에 노른자 나머지 부분 이렇게 얹어준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몰드, 그 받침대. 몰드에다 거기다 조심스럽게 넣는다. 그쵸. 몰드 이렇게 넣어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사진은 뚜껑을 이제 닫아준다. 네, 닫아주고 이렇게 흔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궁금해하셨던 마치 아파트처럼 여러 개를 동시에 넣고 이렇게 쉐이커에 와. 넣고 이제 흔들어주는 모습이죠. 알껍질 제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채팅창에 진짜 좋은 지적이 많아요. 받침도 투명하게 해야 잘 보이지. 받침은 저렇게 색깔 있는 걸로 하면 어떻게 보이냐. 진짜 정확한 훌륭하신 지적. 분들. 진짜 정확한 지적이네. 어떻게 이메일 한번 네. 아, 네, 그렇잖아요. 이제 밑에서 보려면. 뒤에 또 개선 연구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네. 네, 그랬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잘 자랐다. 그쵸, 뭐 잘 자랐겠죠.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보였는데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부화는 실패했어요. 부화까지 가진 않았다. 하지만 19일까지는 살았대요. 부화는 실패했어요? 네, 부화는 21일째에 보통 병아리들이 부화를 하는데 19일째에 이제 다 사망을 했다고 이렇게 아이고야. 하거든요. 대신에 그래도 우리 실험이 실패는 아닌 것이 19일까지의 발생 과정은 모조리 관찰이 다 됐다.
예를 들어서 3일째에 혈관이나 심장박동 관찰이 됐고 6일째에 눈이 아하.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부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10일째에는 작은 새의 모습이 나왔고 13일째에 깃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16일째에는 몸 전체가 이제 깃털로 접히더라 이런 것들을 여기 다 묘사를 해놓은 거고 네. 이거는 원래 보통의 달걀을 잘라서 본 거고 이거는 이 장치로 본 거거든요. 예. 사진에서 혹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연구자들이 강조한 부분 우리 거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 더 선명하고 잘 보인다. 네. 깔끔하게 보인다. 근데 위에 거는 이제 빛이 잘 투과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가 이제 계란 껍질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확대를 해서 봤을 때도 이 그 투명한 용기에 해서 키운 녀석들은 이렇게 그대로 현미경 밑으로 바로 옮겨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좀 미세한 혈관 같은 것도 굉장히 다 잘 볼 수 볼 있다. 수가 있다고 해요. 빛이 이제 사방에서 다 들어가니까. 예. 근데 이제 원래 방식대로 하면 이제 굵은 혈관만 보이고 나머지는 잘 안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나쁘지 않았다. 이게 결론이죠. 그러네. 예. 그렇죠. 알겠어요. 요거는 몇 년 연구라고 했죠? 이게 2020년 음. 연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점이 어쨌든 나왔잖아요. 예. 부화가 되지 못했고 그럼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개선을 해야겠죠. 예. 그럼 왜 부화에 실패했을까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칼슘이 부족했다. 즉 부화를 하려면 칼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껍질을 만들진 않아도 칼슘은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계란이 부화가 되잖아요. 거? 예? 그럼 계란 진짜 딱딱하잖아요. 예? 그 찾아봤을 때 계란 하나가 버틸 수 있는 게 4kg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에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게 우리 옛날에 그 계란 던져서 안 깨트리는 실험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아리는 그걸 깨고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깨고 나오냐? 이걸 어떻게 깨고 나올까요? 이 딱딱한 걸. 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연구를 했겠죠. 궁금하니까. 근데 신기한 게 발생 초기에는 굉장히 단단한 이 계란 껍질이 후기로 갈수록 점점 약해진대요. 약해져요? 왜냐하면 그 계란에 있는 칼슘을 먹는 거예요? 맞아요. 계란에 있는 칼슘이 점점 병아리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약해지는 거구나. 네, 부화를 하기 시작하면 한 초반에 한 열흘 정도는 노른자에서 이제 칼슘을 받는데 그 열을 지나가고 나면 그 껍질에 탄산칼슘을 녹여서 뼈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인공용기에서는 칼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뼈가 부화가 안 약해지고 돼요. 부화가 안 돼. 발생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잘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병아리는 이제 병아리가 깨어 나올 때가 되면 껍질은 약해져 있고 병아리도 이제 튼튼해져 있잖아요. 목 근육이 되게 발달하고 부리가 이제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병아리가 안에서 쪼으면 깨질 수 있는 거죠. 뭐지? 비닐로 했던 실험에서 부화한 애들은 네. 골다공증 애들 병아리가 나온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껍질이 없었잖아. 그럼 껍질이. 껍질이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다 나온 아, 거죠. 네. 불쌍하네 그렇습니다. 애들. 어쨌든 뭐 아, 심심한 네. 심심한 예. 제 위로를 표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연구가 이거는 그냥 말로 그냥 가볍게 넘어가 될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저런 예. 장치에 탄산칼슘을 추가할 수 있는 용매가 개발이 됩니다. 지치지 않는 과학자들이죠. 그리고 예. 2023년으로 넘어가는데요. 2023년에는 이제 역시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용기를 만들어 봅니다. 자, 발명품이 많이 나오죠. 예. 이거는 이제 흔들어주는 역시 쉐이킹 기술이 또 발달이 됐고요. 잘 예. 보시면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용기는 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초기 연구랑 비슷하네. 네, 이거는. 초기 연구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투과율이나 그 다음에 뒤에 사진에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뭐 산소가 됐든 아니면 뭔가 물이 됐든 이런 거를 직접 공급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화에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얘도 역시 여기에서 나온 아이, 귀여워. 얘입니다. 저기 진짜로 나오네요? 네, 진짜로 나온 와, 애라고 실려 있더라고요. 세상에. 귀엽죠. 예. 이게 내 집이었어? 와. 그러니까 마치 이 껍질을 깨고 나온 것처럼. 하지만 약간 그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좀 작은 느낌이 드시죠. 예. 좀 왜소한 개체들로 태어난 그래요? 그죠? 그런 게 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연구 분석을 보면 이제 애초에 이런 이 안에서 자랄 때 뭔가의 어떤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개체들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발생도 천천히 이제 뭔가 좀 약간 지연되는 느낌으로 이제 발생이 진행됐다. 세상에. 이런 한계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부화는 성공을 했다. 부안에 성공했다. 야. 그리고 드디어 따끈따끈한 2024년입니다. 네. 이제 2024년 10월 3일 날 나온 논문이고요. 굉장히 완전 새로운 거네. 최근이죠. 리얼타임 네. 비주얼라이제이션. 예. 목표는 역시 같았어요. 목표는 역시 더 많은 것들을 부화까지 성공시키는 리얼타임으로 거. 볼 수 있게. 네. 실시간으로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이 부화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여기는 사실 장치를 바로 다음에 나올 텐데 장치를 보면 저게 뭐야 앞에 거보다 퇴화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영상인데 이제 영상 넣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캡처해서 온 거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네. 뭐죠? 김치통 같이 생긴 예. 저 안에 하나하나의 이런 이제 계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야, 이건 완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같은데? 또 이렇게 계란 커피 같은 느낌으로 예. 담겨 있고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담겨서 이 통이 이제 빙글빙글 계속 회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역시 이제 회전에도 변화를 줘가면서 생존율을 높이는 변수 이런 것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탄산칼슘을 중간에 첨가해주는 연구입니다. 중간에 네. 그 인공적으로 이게 영양분을 준 거네요, 그냥. 네. 그리고 재밌는 건 혹시 요렇게만 하는 것과 사람이 중간중간에 흔들어주는 거에도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실험을 이게 해봤고요. 차이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해가면서 실험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분당 6회전, 분당 10회전, 분당 28회전, 뭐 이런 식으로 돌린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깨어난 개체들, 정상적으로 이제 살아난 것들은 이 투명한 네모라면 지금 뭔가 발달이 지연된 천천히 만들어진 애들이 점점. 그러니까 분당 6회전은 모든 애들이 60%, 한 70% 정도의 생존율은 보였지만 좀 발달이 좀 천천히 좀 됐다. 문제였고. 예. 그다음에 분당 10회전을 시켰을 때는 정상적으로 깨어난 개체들도 있기는 한데 아예 그냥 죽어버리거나 그러니까 못 깨어나거나 아니면 형태적으로 뭔가 이상하거나 우와. 아니면 뭔가 발달 지연된 애들도 있더라. 네. 근데 분당 28회전을 시켰더니 죽는 애들이 많았어요. 너무 많이 죽었다. 그렇죠. 발달이 잘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게 그게 되고요. 적당히 돌려줘야지 많이 네. 돌려준다고 좋은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거 흔드는 거 중요해요라고 했는데 그것도 네. 적당히 흔들리는 가야 것도 된다. 적당히 해줘야 된다. 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적 이상 같은 거 봤을 때는 네. 그 아까 뇌 구조나 눈 구조 같은 데 형성에 특히나 영향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 이제 부화까지 성공한 개체의 이제 실험을 단계별 하나씩 찍은 거구나 이렇게. 네, 실시간으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매일매일 찍었고요. 첫날, 그렇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뭐 5, 6, 7, 8 이렇게 점점점 가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10일 지나고 11일째부터 요 하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요게 바로 탄산칼슘이 됩니다. 저기 하얀 게. 네, 예. 탄산칼슘을 주입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뭔가 주로 사라지죠. 10일, 13일, 15일 뭐 이렇게 가면서 사라진 것들이 아마도 얘한테 이제 도움이 돼서 뭔가 깨어날 때 도움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21일째 되면 이렇게 병아리가 병아리가 그냥 된다. 됐다. 저 안에서. 그리고 태어난 지 생후 4일 되면 이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변했고 그다음에 생후 9개월이 됐더니 이렇게 닭이 됐더라. 되더라. 그래서 짝짝짝 굉장히 이제까지 그래도 여러 가지 실험들을 거쳐오면서 나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발생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쵸. 모르는 것도 많고요. 사실 발생 과정 자체를 아는 거는 이제 웬만큼 됐다고는 해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물론 있고요. 왜냐하면 예. 이제 유전자들은 정보들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게놈 프로젝트니 뭐니 유전자 분석 기술이 워낙 발달했거든요. 근데 유전자를 분석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이게 어떤 염기 서열로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 온전히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유전자를 뭐 예를 들어 유전자 가위니 뭐니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발생을 시켜보면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그러네. A라는 유전자에 뭔가 돌연변이를 시켜서 발생을 시켰더니만 눈이 안 만들어졌다. 그럼 그 A라는 유전자의 역할은 뭐냐면 눈을 형성하는 데 관련된 발생 유전자겠죠. 그런 식으로 기능 연구하는 데는 아직도 여전히 이런 이제 실험 동물 등군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알아낸 이후에는 또 왜 필요하냐면
사람 같은 경우에 이게 자꾸 연구가 사람으로 귀결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의학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뭐 신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한테 바로 적용하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죠. 그런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 중에서 혹시 뭐 혈관에 이상이 생기진 않나? 혈관에 무슨 독성은 없을까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것도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종양 연구 이런 것도 이제 얘네로, 왜냐면 혈관에도 종양이 발생하고 하니 마찬가지로 이제 닭 발생 중인 이 계란, 달걀을 가지고 이제 그런 연구도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생물학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실험체인 거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뭐 이런 일반적인 장점들도 모두 갖추고 있고요. 어떤 경우도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면 그냥 그 껍질 있는 채로 해서 깨보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껍질 없는 거를 만들면 좋은 점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껍질을 깨면 놓치는 시간 타임이 생기고요. 그 타임라인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죠. 그 깨고 나서 보면 죽으니까. 네. 그리고 추적이 살아있는 채로 세포 추적을 요새는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깨서 보면 그 세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세포라는 게 여기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요런데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과정이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그 중간 과정 변화 양상을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네. 네. 그럼. 우리가 사진으로 끊어서 보는 사진으로 것과 찍는 거냐, 동영상으로 찍는 영상으로 거냐 보는 차이네, 것과 진짜. 차이가 있죠. 그러면 저걸 저런 식으로 그래서 외부에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노력하고 있군요. 치킨 네. 그래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잘 되고 나면 결국은 인큐베이팅 기술은 다른 생명체에도 적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결국은 뭐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체외에서 수정하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체외에서 이제 발생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런 경우에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죠. 눈으로 바로 보이니까. 그렇죠. 계란 껍질을 투과해서 뭔가를 볼 수 있는 뭐 MRI 같은 게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그런 눈이 저렇게 만드는 게 싸고 맨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더 좋겠네요. 그리고 아직 아무리 그렇게 뭐 MRI니 뭐 이런 내부를 볼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현미경으로 실제 세부적인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거는 다르지. 내부를 직접 봐야죠. 껍질을 좀 투명하게 만든 껍질을 낳도록 닭을 뭐 유전자 조작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그런 연구는 있었어요. 세포를 투명화시키는 연구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끔 기사 중에 뭐 투명망토 기술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제목이 나오는 것들인데 좀 몇 달에 한 번씩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뭐 이렇게 막 성공했다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구 중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닭은 정말 싸게 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빨리빨리 낳잖아. 낳기도 빨리 낳고. 계란을 우리 치킨도. 양식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는 떠올리지도 않잖아. 어. 그냥 닭이 낳는 거 주워 먹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참 유용한 동물이네. 저는 과학 연구에도 쓰인다고 하니까 먹기도 먹고. 보통 이제 아기 동물이 어른 동물이 되면 약간 좀 귀여운 맛은 없어지는 게 사실인데 그 귀여운 맛이 가장 빨리 없어지는 동물이 닭인 닭인 것 같아. 병할 때는 진짜 병아리는 귀여운데 진짜 귀여운데 중간에 되면 진짜 진짜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러다 나이 들면 공룡이 되죠. 어쩜 그렇지. 그런 애가 병아리는 또 어떻게 이뻐. 그러게요. 뽀송뽀송하고 삐약삐약하고 그렇죠. 그럼요. 삐약삐약. 어렸을 때 병아리 이렇게 집에 데려오면 그렇게 사람 쫓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럼. 참, 동물들 보면 참 쫓아다녀. 지능이 다 있어 정말. 네, 진짜 날달걀 이야기. 껍질 없는 없애서 없이 계란을 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과학자들이. 인류가 아직까지 잘 못 만들고 있다고 신기하고 저는. 야, 그러니까 이제 뭐 화성도 간다고 하는 거는 이게 안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쪽은 좀 발전이 좀 느리다. 그러나 또 이게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지 아니까 그것도 또 놀랍고.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달걀 껍질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러게. 볼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재밌게 날달걀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